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자분을 연사를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그 남영치 과장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남 과장님은 92년도에 이화여대를 졸업하셨고 94년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산업안전공단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논문생활을 거쳐서 1994년 7월부터는 현재 한국수의연구소 3년번으로 계시고,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과정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강좌로 남영치 과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Sleep Innovation and Industrial Safety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나명채라고 하고, 원래는 보건 교육을 했어요. 공학하고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과 쪽으로 가서 보건 교육하고, 그 다음에 석사를 산업위생을 했어요. 산업보건이라고 하는데, 산업보건 안에는 위생이 있는데, 산업위생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학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산업위생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측정, 분석, 에어로졸의 테크놀로지도 알아야 되고, 다이내믹스도 알아야 되고, 또 분석하는 것과 산업환기라는 것도 있어요. 산업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관리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때 참 많이 공학도들 많이 만났었고, 지금 현재는 역시 산업보건 박사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3D를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음흉한 웃음을 짓는 사람도 있지만, 하고 진지한 웃음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자, 마스크를 하는데, 마스크는 제가 연구실에 있으면서 모르겠어요. 마스크 갖고 뭘 입겠어요? 아니죠. 실험을 한다고요. 연구 개발하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에어로졸을 제가 발생을 시켜서, 에어로졸 발생시키는 장비도 만들고, 그거의 성능도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보건이라고 하긴 하지만, 말이 보건인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테크놀로지인 에어로졸을 공부를 하고, 분석하고, 케미컬하고, 아주 어려운 거를 손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모든 과 이름들이 그렇잖아요. 화학공학 잡학과라고 얘기를 하죠. 산업보건도 잡학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 명칭들은 얼핏 보면 내가 손댈 수 없는 곳이야. 특히 의학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의학계는 의사만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었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들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이지만 간호나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공학들이 손도 대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손도 대고, 정치학 한다는 사람들이 손도 대고,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같은 데서는 바로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공계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럼 우린 이걸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개의 악기가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의 훌륭한 산업체에서의
다를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는 과는 같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각각 개개인들의 강점들이 다른데 그 강점들을 나중에는 다 합치는 거예요. 이 강점들이 뭔지 알지 못 찾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좋게 자기의 강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거를 우리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사하거나 공부하게 될 그런 분야에 하나의 악기로 연주를 하시길 바래요. 제가 오늘 그 강의를 맡았던 거는 들으셨겠지만 어렵시오. 어렵시오. 어려워요, 말이. 가끔은 잠자기 딱 좋으니까. Clean Innovation and Industrial Safety. 산업 안전. 안전하고 보건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우리 그 이전에 그 강의를 맡아주신 이인희 박사님께서 세이프티라고 굳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세이프티를 남겨뒀는데 원래 세이프티하고 보건하고는 달라요. 세이프티는 그 즉시 우리말로 안전이죠. 그 즉시 뭔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전대를 내가 딱 틀렸어요. 벨트가 풀어졌어요. 바로 죽죠. 그건 안전이에요. 근데 계속 내가 실험을 한다 치고서 유기용제 냄새를 하루 이틀 계속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처음에 기분이 좋은 실습 시간이 되다가 어지러지하고 남자 같은 경우 발기가 갑자기 안 되고 여자들이 생리가 불순이 되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증상들이 오고 갔단 말이에요. 벌써 30대가 되었는데 벌써 이 사람이 됐어요. 그거는 먼 훗날이지만 지금이 아니고 먼 훗날 일이 발생하는 거는 바로 보건이에요. 여기서 세이프티는 여러 가지 함축한다고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저것들이 바로 그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들인데 지난 학기에도 LG에서 특강을 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딱 감을 잡기를 모든 오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제품들이 있구나라는 걸 판단해 줄 거예요.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연구원들은 자기가 맡은 제품이 있어요. 쓰리면은 8만 가지가 넘는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맡고 있는 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100몇 개밖에 안 돼요. 그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방독면, 방진 마스크, 송기 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보안면, 안전모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매니지먼트, 행정 서류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같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쓰고 일을 하느냐, 우리 사회 현장에서 보면 이게는 그 삼성조선, 거제도에 있는 삼성조선에서 찍은 거예요. 이 사실을 포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장소가 넓은 공간이 아니고 이 사람 그 엉덩이에 완전히 그 배 블럭이 딱 붙어 있어요. 요만한 공간에 들어가서, 피지코 들어가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 각도에서 용접봉의 각도를 맞추기도 어렵고, 저기서 발생하는 이 휘용하고 가스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헬멧하고 헬멧 안에 레스토레이터,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직접 찍은 거고, 이 사람은 역시 삼성조선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에요. 돈 벌려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 사람도 용접사예요. 그 조선소, 우리나라의 조선소의 그 위상은 전 세계 탑 3에 들어요. 일본, 우리나라, 독일. 3개국이 늘 1, 2, 3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 조선소의 80%는 용접사예요. 그 용접사들이 쓰고 작업을 하는 거를 제가 찍었던 거였는데 이 사람 마스크에다 뭘 헝겊 같은 걸 댔어요. 역시 중국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교육을 덜 받아서 그런지 무설이 되게 헝겊을 댔어요. 땀난다고. 새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사진 제가 찍어놓은 거였고 이 사람은 그 납땜하는 사람인데 역시 그 불꽃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죠. 이거는 CO2 악화음질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하는 거고. 요것은 요 뒤에다가 배터리를 우리나라 식대로 발음하는 게 여러분이나 저는 편하겠죠?
배터리를 여기다 딱 차고 이 안에는 배터리도 있고 필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정화된 공기가 줄을 타고 들어가서 이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향남 경기도의 향남제약단지에서 항생제를 조제하는 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분말가루가 많이 생기는데 알약을 만들기 위해서 분말을 섞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독성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항생제라고 하는 거는 세포의 성장을 저지하는 거예요. 좋은 세포도 저지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시면 안 되죠. 결국에 이런 거를 쓰고 작업을 하는 그 여직원이에요. 이 사람은 그 대한항공에서 일을 한 사람인데 역시 여기에 배터리가 있고 필터는 이 머리통 속에 있어요. 헬멧 속에. 필터가. 여기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주면 이 뒤로 공기가 이 머리 뒷꼭지로 들어가서 필터를 거쳐서 얼굴 앞으로 와요. 깨끗한 공기가. 이거는 그 대한항공에서 왜 그라인딩 하는, 그라인딩 여러분 해보시나요? 용접 해보신 분? 멋있어요. 도장 해보신 분? 존경해요. 그라인딩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라인딩 해보고 다 해볼 만한 거 거의 해가지고 군대도 가보고 가봤어요. 그래서 군대 그 훈련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맹세한 것은 내가 결혼할 때는 절대로 방해하고 카투샤하고 결혼 안 하겠다. 굉장히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걸 해보게 된 이유는 노동자들이 어떤 역경을 겪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체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도장이 쉬워 보였고 용접도 쉬워 보였고 디자이닝이 쉬워 보였거든요. 속설포에 비해서 좋아 보였고 재미있어 보였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한 기술을 요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바로 브랜딩 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장했는데 도장 해보셨다니까 아실 거예요. 이 고르게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 줄려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도장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는 방독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도 이제 그라인딩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레스토레이터라는 것만 놓고 본 거예요. 주된 강의 내용들은 접근하는 것들은 다시 레스토레이터 얘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게 제가 일하고 있는 실험실인데 그 한쪽만 찍었어요. 너무 다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쪽만 찍었는데 나중에 그 견학 여러 개의 학교에서 저희 실험실에 견학을 와서 강의도 몇 개 좀 듣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럴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많은 학생들이 다녀간 곳이기도 한데 여기는 그 러닝머신이에요. 이 챔버 안에 러닝머신이 있을까? 제가 좀 살이 쪘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서 아니요. 마스크를 쓰고 뛰어요. 열심히. 이 안에는 먼지가 이 옆에 그 네모난 박스가 있죠. 소금 먼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먼지가 발생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밑으로 쫙 떨어져요. 농도 20mg/m/로 발생을 하면 그 먼지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쓰고 뛰고 얼굴도 옆으로 흔들고 위로 아래로 흔들고 말도 하면서 마스크 안과 바깥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때 그냥 아무 먼지나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최악의 입자 사이즈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최악의 동작을 유도하면서 세게끔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설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 쪼가는 거는 어차피 보지도 않으실 테지만 저것도 뭐 누설을 체크하는 거고 뒤에 요 밀폐된 공간 여기 문 있죠? 여기는 불이 막 나는 곳이에요. 마스크가 타는지 안 타는지 용접사들이 용접할 때 가우징 할 때 가우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현장용을 하기 때문에 용량, 자르는 것이 불꽃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 불꽃이 막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안 되죠. 옷이라든가 마스크에. 그런 걸 실험하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 사건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많은 것들이 불에 탔어요. 타면서 가스랑 반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유독가스가 나왔다고. 그러나 여기서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불꽃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나.
그런 방이고, 이 뒤에 보이지 않는 데는 유독 가스를 발생시키는 데예요. 우리 생화학 무기를 사용 때는 염소가스도 발생되는 데가 있고, 발암성 물질인 벤젠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아황산가스, 암모니아들이 발생하면서 방독 마스크의 성능을 지니는 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만든 용접품 제너레이터, 용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비인데 아직 보완하는 단계예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만들어요. 옆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에어로졸을 만들어내는 장비들이고 포토미터나 플레인 포토미터, 카운터 여러 가지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고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마스크 찍고 찍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도움이 되기 위한 백그라운드 정보였었고요. 이제는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회사에서의 선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베낀 게 아니고 제가 느낀 대로 스님에서 이제 9년을 일하고 있는데 9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에요. 스님이 나로부터 무엇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체가 내가 일하는 기업체가 나로부터 무엇을 줘야 하고 나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석세스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들을 갖춰야 하고 무엇들을 구해야 되는지 라는 내용인데 어디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건 저의 주관적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책에 나오는 걸 겹칠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에틱스예요. 특히 산업안전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악덕 기업이라든가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으냐면 여러분 오일 소번치라고 아세요? 유조선이 터지면 기름이 유출되면은 폴리올레핀 계열의 흡착제를 바다 위에 다 띄워요. 오일만 흡착을 해요. 오일만 잡아당기고 물을 흡착하지 않아요. 발수성 때문에. 유조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스님이 돈을 벌어요. 그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남의 불행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의 지식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불행에 나의 지식과 경험이 쓰이면 안 되죠. 남의 불행을 위해서. 근데 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들, 나의 노력이 바로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저는 컬처예요. 또 각각의 고대의 컬처가 있고 저는 이화여대의 컬처가 있었고 이화여대 컬처가 좀 별로 안 좋아서 다시 서울대 컬처로 갔는데 각각의 모두가 다 일장일단들이 다 있어요. 스리림도 좋은 컬처가 있고 나쁜 컬처도 있어요.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컬처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것 같고 세 번째로 테크놀로지인데 코어 테크놀로지도 있는 반면에 이것이 현실하고 맞아야만 되겠죠. 뭐랄까 귀마개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귀마개를 쓰니까 기계 소리가 안 들리고 굉장히 조용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목소리까지 안 들려요. 그러면 그거는 기술이 아니죠. 사람 목소리는 잘 들리고 기계 소리만 잡아줘야죠. 그렇죠? 근데 사람 목소리랑 기계 잡음이랑 다 걸러주는 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50원이에요. 귀마개가. 여러분 사서 쓰는 게 1000원인가요? 문방구에서 사서 쓰는 게? 예를 들면 250원이에요. 사람 현장에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람 목소리를 걸러주는 귀덮개를 보니까 27만원이에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상태는 리얼리스틱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피저블, 더 현실 가능한 테크놀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다 테크놀로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노베이티브 밸류 애드 서비스. 스림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게 나올 거예요.
마스크를 이렇게 4개만 가져왔는데, 종이 포장이 있겠죠. 그리고 누런색, 그 라면 봉지 같은 누런색 박스 포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마스크를 쓰는 현장에 가서 현장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교육을 시키고, 이거를 또 왜 쓰는지, 보건 지식들, 산업안전 보건법에 대한 지식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에 나오는 Value Added Service. 제가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처음에 쓰리 입사했던 이유는 바로 이 교육이라는 거를 잘 만들어보기 위해서 입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패키징. 이거를 패키징이라고 이끌어요. Another packaging. 포장이긴 포장인데 교육이라는 패키징인 거예요. 이렇게 5가지를 제가 근간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행은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을 하실 때 내가 잡을 선택을 할 때 어떤 회사나 조직체의 윤리하고 나의 그 윤리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재주는 뭘까? 제가 가진 재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직을 했고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노동자에서 뭔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산업보건 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쓰리엠에서 마침 산업보건 교육을 할 사람, 그걸 제대로 만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해를 바쳤어요. 교수님들 앞에서는 많은 해가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그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해를 바쳤어요. 제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고 쓰리엠은 저 때문에 더 좋은 비즈니스를 이룩할 수가 있었어요. 마스크도 많이 팔 수 있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가면서 마스크는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었어요. 둘이 원하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같았던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요. 인간의 안전과 보건을 도와주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크게 3가지는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여러분들 중에서 안전관리자 내지는 나중에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취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의 좋은 루트는 안전관리자들 굉장히 많이 가요. 산업관계에 손도 대고. 그때 PPE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돼요.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는 개인보호장비예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고요. 3M이라는 회사가 Personal Safety Reflectorship라고 나이키 신발에 반짝이는 거 있죠? 밤에 빛나는 거. 자전거 타고 가는 이 동그란 휠이 굴러갈 때마다 허옇게 빛나는 것도 역시 리플렉티브 쉿이에요. 필름이에요.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잠바에 잘 빛나는, 불빛에 빛나는 거는 쓰레기 거고 잘 빛이 안 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네. 어쨌든 잠바에 한밤중에 까만색 옷 입고 갈 때 차가 지나갈 때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줄이 V자 탁 있으면 훨씬 잘 보이죠. 차로 치기도 어려워요. 훤히 빛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트래픽 세이프티 리플렉터는 차 운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쩌다가 교통 표지판을 보면 훤히 빛나죠. 글자만 훤히 빛나요. 바탕은 보이지도 않고. 중국 시내 같은 경우는 모든 차량에 있어서 차 남바가 반사가 되게끔 해놨어요. 우리는 트럭 다닐 적에 먼지가 쭉 쌓이면 스피드 디텍터로 사진을 찍어도 안 찍혀요. 번호가 다 먼지를 가득히 덮여가지고 반사도 안 되고. 대신에 이 트래픽 세이프티 리플렉터 필름은 뭐든지 빛만 있으면 반사되게끔 하는 그런 물리학적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더스트리 세이프티 분야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었어요. 저는 물론 우리 근로자들의 세이프티와 헬스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죠. 이것이 맞아서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금까지도 행복했고. 또 하나의 컬처, 하나의 비디오를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2개를 보여드리려고 하나를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서 구칙한 것만 해놨어요. 우리 내부에 컬처 4가지가 있어요. Freedom to fail. 실패할 수 있는 자유명. 포스트잇이 실패할 수 있는 자유의 커다란 예죠.
포스트잇, 노란 잠바, 노란색 입고 싶어요. 포스트잇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얘기해 주셨어요? 원래 포스트잇은 강력한 접착제를 발라서 붙이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었죠? 그래서 접착제를 7층을 만드는 거예요. 포스트잇에다 7층, 뭐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플래그예요. 이걸 붙이기 위해서 7층의 접착제를 발랐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딱 되니까 맨 바깥 층이 접착제가 묻어놓고 6층만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붙이니까 또 뗐죠? 또 한 층이 여기 붙어있고 5층만 떨어지는 거예요. 한 층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해서 만든 게 포스트잇이에요. 원래 강력한 걸 만들려고 했는데 프리덤 투 페일. 두 번째로는 opportunity to drink. 꿈꿀 수 있는 기회예요. 50% 우리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밑에 아직 과장급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 룰은 거의 사라져간 거예요. 일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밤 9시, 8시까지는. 토요일에 저를 근무하니까 어떤 기분인지 몰라요.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토요일에 근무하니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토요일에 안 함으로 인해서 그 5일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이 과중한 업무가 엄청나요. 50% 룰은 거의 없는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인벤션이라고 하는 발명의 아이디어를 1년에 최소 하나씩은 내야 돼요. 발명. 별거 아니에요. 발명은 여러분이 그냥 죄송합니다. 가방에 툭툭 던지는 한마디 있죠? 번뜩이는 아이디어. 왜 친구들 중에서 언어의 마술사들이 있을 거예요. 말꼬리 잡고서 이상하게 풀어가는 친구들. 그 친구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너무 무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아이디어예요. 그거를 우리는 인벤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올려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7, 8번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 특허로 나오고 실용시나 대전 등록으로 나오고. 세 번째, 이거 좀 좋아요. 두 번째 빼놓은 다 공감하는데 A spirit of risk taking. 모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신이에요. 왜냐, 안 잘리거든요. 실수해도 그동안에 업적이 있다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거 긴가민가 하는데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봐라. 안 잘라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의 뭐든지 그 평가는 횟수가 아니고 그 사람의 업무 성과예요. 업무 성과가 괜찮았다면 내 후배가 나보다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업무 성과가 괜찮은 사람이 확실치 않은 뭔가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해보라고 해요. 그럴 수 있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상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가능성. 네 번째는 passion for innovation. 굉장히 여기 있네요. 어디든지 이노베이션. 어디든지 이노베이션. 뭔가 혁신을 위해서는 왜 우리도 특히 혈액형 A형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얘기하면 쪽팔리지 않을까 많이 망설여요. 근데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쪽팔려서 말을 안 해야지라는 문화가 아니고 뭐든지 다 말해요. 저도 좀 다른 걸 느낄 거예요. 뭐든지 그냥 다 말하는 편이에요. 그런 문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저도 학생이니까 알아요. 많이 말을 하게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오히려 기발한 것들이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일방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여기서는 절대로 창의적인 거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할 때만 창의적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문화예요.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위에서 만들어줄 수 있고 가운데서 계속 만들어요. 여기 3, 4학년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가장 큰 수축이에요.
그런 거,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컬처라고 리더 의심치 않고요. 세 번째로는 테크놀로지라고 했어요. 테크놀로지는 컴피티션. 항상 누구든지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저 교육에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누군가 자신 있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자신 있어요. 서로 경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산업장에 나가면 이 산업체 인더스트리에 나가면 경쟁이 돼요. 근데 가장 큰 승자는 누구냐? 크로스 펑셔널하게 일하는 사람. 같이 힘을 합할 때. 그때는 커다란 아주 승자가 돼요.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난 하나 갖고 있어도 같은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세요. 여러분들 혼자 개인 행동하지 말고 여러 두루두루 잘 치밀으세요. 그랬을 때 위너가 됐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른이에요. 벌써 이미 어른이 돼 있어요. 20살이 안 된 사람 없죠? 여기에. 영재가 고대에 입학을 해서 지금 20살이 안 된 사람 없을 거예요. 어른들은 보통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책에서도 그랬죠? 나는 유치원에서 모든 걸 다 배웠다고. 그래서 습성상 대화를 통해서 배워요. 심지어 대화를 통해서 야, 저놈은 어떻게 저런 숫자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을까? 야, 어제 그 44명이 1학년에 44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숫자까지 기억을 할까? 대단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저런 거 나오면 기억을 해야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이 안 나요. 노력을 해서 안 외워져요. 누군가 다 강점들은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외우는 재질도 다 다르고 이노베이티브한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들은 보통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말을 절제하면 많은 걸 못 얻어요. 제가 사실 중국을 지원을 하거든요. 중국에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중국 법규를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드는데 국방부에 자문한다고 가요. 되게 젊잖아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50대, 60대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와요. 회의를 하러 오는데 절대 얘기가 안 해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안다고 그냥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저 우리나라의 기준제정위원회 산업안전공단에 자주 가는데 거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많이 개방이 돼서 모르면 모른다. 이거는 왜 이렇게 설정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중국은 절대로 안 해요. 거기는 얘기를 해도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의 법규를 방진 마스크의 기준을 특급 1급, 2급으로 나눌까? 특급을 어떤 것부터 특급이라고 할지 1급으로부터 할지 그거 모르잖아요. 아이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발표해요. 똑같아요, 분위기.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이제 말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잖아요. 한 사람이 그게 특급이 기준이 명확해야지 하고 얘기를 하면 물론 중국만 돼요. 그러면 옆에서 또 다른 분이 동시에 딱 얘기해요. 그 당시에 제가 보면 7분이 총 멤버였는데 저까지 이제 8명인데 7분이 동시에 싹 얘기해서 여러분 그 느낌이 여기 천장 있죠? 천장에 그 7분의 말씀이 윙윙윙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쫙 사라져요. 희한한 거는 다들 무슨 말 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신기하다. 제주도 좋다. 어떻게 7명이 얘기하는 걸 다 무슨 얘기인지 다 기억하고 다 알고 있느냐. 자기 말하면서 듣는 거잖아요. 한 명이 얘기하고 6명이 얘기하고 다 듣는 거예요. 모두가. 그랬더니 모르는 거를 감추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고 중국인의 자존심 때문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자기는 그렇다. 숨기고 싶어서 그렇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죠? 사실상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물어보는 만큼 얻어요. 교수님한테도 선배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는 만큼 얻어요.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배워요. 대화를 통해서. 아는 척하지 말고요. 근데 여러분 계속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계속
계속 많아질 거예요. 저도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져서 지금 다시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주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그냥 줘요. 테크놀로지를 내가 쌓을 때 내 개인의 테크놀로지일 수도 있고 기업의 테크놀로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건 제가 기밀인데 이렇게 썼네. 부서 이름이 어려워요. Occupational Health and Environmental Safety예요. 잊어버리셨어요. 디비전은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뭐냐. 그리고 어떤 자신 있는 거는 테크놀로지 교육인데 교육이 전혀 쓸모없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커스터머, 여러분들의 만약 공정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고객은 근로자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요즘은 그 현장에 있는 기계들이에요. 커스터머가 뭘 원하는지, 어떤 테크놀로지를 원하는지, 그리고 나 말고 나의 경쟁 상대는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그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과연 나 자신의 테크놀로지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처음에 이거 폰트가 없어가지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3M은 혁신한다라는 것이었었는데 나중에 3M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노베이션을 따라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이노베이션이 생겨나긴 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마스크라는 것이 새로 생겨났을 때 그 60년대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께 60년대. 그리고 지금 제가 가져온 게 8710이라고 하는 건데 70년대에 생긴 게 미국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70년대. 우리나라에서 현장에 가서 근로자 분들한테 여쭤봐요. 이거 뭐 아느냐? 3M 8710이라고 아느냐? 70%는 알 거예요. 자식한테. 70년대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뒤늦게 91년도에 들어왔어요. 법도 91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니까 70년대 말에 똑같이 만들어내서 똑같아요. 똑같이 만들어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미투 프로덕트라고 해요. 미투. 나도요. 미투 프로덕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은 좀 테크놀로지인데 필터 미디어의 테크놀로지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필터 에어로졸 배우셨나요? 에어로졸 안 배우시나요? 좀 숨쉬기 편한 거를 만들었고 마스크를 쓸 때 맨 처음 사람들은 숨쉬기 편해야 써요. 숨쉬기 답답하면 안 써요. 그리고 효율이 좋아야 쓰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방독 마스크인데 쓰고 그냥 통째로 버리는 방독 마스크예요. 이런 것들이 78년도에 나왔는데 역시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됐어요. 이런 것들도 바로 세컨 제너레이션인데 쓰고 버리는 방진 방독 마스크들이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었어요. 3M이네요 다. M인데 I로 나오네요. 여기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날 거예요. 3M인 경우에 안전이 됐건 모든 일렉트리컬 테크놀로지가 됐건 제일 먼저 나오면 비싸다고
회사에서 제품들이 똑같이 팍 나와요. 나도, 미투 해가지고 여러 개가 나와요. 싸게. 그러면 얘는 더 이상 3N에서 내는 걸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을 잃어요. 그러면 얘는 이걸 버리고 다른 새로운 발명품으로 또다시 팔아요. 그럼 또다시 또 어느 시장에서 미투에서 싼 가격으로 나와요. 그럼 3N을 다시 팔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페이턴트, R&D가 뭔지는 알잖아요.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이요. 페이턴트를 굉장히 관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식도 사실은 박사과정쯤 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논문감이 있을 때 그걸 쉽게 아무에게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내 걸 누가 똑같이 따라해서 벌써 논문 써버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페이턴트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나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카피라이트. 제가 이 자료를 뒤에 자료를 더 보여드리겠지만 70페이지짜리인데 여기 저작권을 걸어놨어요. 그 밑에 보면 confidential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고 하나는 모든 것들이 다 카피라이트, 저작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는 것도 지적 재산권이죠. 그리고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언제 내놓을 거냐. 아까 제가 이렇게 me too product 영어를 딱 보면 바로바로 들어오시죠, 이제. 그 외국 유학파들이 많다면서요. 자, 레스퍼레이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친근한 얘기를 할게요. 저도 그 추상적인 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저한테 좀 편한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저쪽에 불 좀 켜주실래요? 불편이 다 보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림 위주이기 때문에 저 끝에 하얀 옷 입으신 분, 굉장히 미소년 같이 생기신 분인데 마스크라고 알아요? 네. 마스크 어디서 보셨어요? 이런 같은 거 같고. 어디요? 제 친구가 직접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네, 공장에서 직접 몇 번 봤고, 작년에 친구 만나서 작년 7월인가 8월달에 코엑센터에서 마스크 관련해서 산업 안전 기기 전시회요. 네, 전시하는 걸 한번 드셨어요. 훌륭한 화학과 또 친구가 어떤 마스크 만들어요? 직접 마스크 만들긴 하지만은 그쪽보다는 활성탄 밑에 들어간 활성탄 쪽을 좀 많이 만들고요. 산업현장에서 쓰는 마스크예요? 네, 그런 걸 많이 만들어요. 역시 굉장히 그 이노베이티브 컬처가 벌써 있네요. 투위로 얘기가 다니네요. 미소년인 줄 알았더니 프로네요. 자, 마스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호흡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을 안 됐어요. 이참에 여러분들 그냥 알고 유식한 척 하세요. 저도 은연중에 마스크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쓰는데 마스크는 막는다는 뜻이에요. 전쟁 시에 썼던 용어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쓰는 마스크예요. 마스크는 말 그대로 이렇게 벽을 쳐서 통과하는 걸 막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쓰는 마스크가 왜 쓰느냐? 자기 침이 튀지 말라고 쓰는 거예요. 환자한테 침이 튈까봐. 자기 입에 많이 있는 벌레가 아니지. 병균들이 환자한테 전염시킬까봐 쓰는 게 마스크예요. 전쟁 당시에는 왜 마스크냐? 이거는 세부한 무기가 내 코로 들어가지 말라고 쓰는 게 마스크예요. 혹은 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완전히 차단하는 게 마스크예요. 차단. 레스피레이터는 레스퍼레이트. 호흡하다라는 뜻이죠. 호흡을 하는 것.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하잖아요.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자신을 보호를 하는 거고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레스퍼레이터라는 단어를 쓰고 레스퍼레이터를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라고 해요. 왜냐?
일본 법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법을 만들면서 마스크를 그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마스크라는 걸 써요. 자, 마스크, 레스피레이터 테크놀로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난우분스라고 아세요? 여러분 옷이 지금 우분스에, 우분이에요. 립, 짜다, 짜여질 거예요. 지포. 근데 난우분이라고 하는 거는 부직포예요. 부직포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 부직포 기억나는 거 없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안 하시는구나. 선생님이요. 역시 좋은 남편일 거예요. 선생님 부직포예요. 방향성이 없죠? 방향성이 없고. 우리 여학생들 그 기름종이 있죠. 화장품 이렇게 기름종이 나무품이에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건 아주 새로운 테크놀로지인데 그것도 나무품이에요. 얘를 잘라보면 제가 빵빵 입고 가위를 잠가놨는데 힘이 요즘에 딸리네. 정말 옛날에 잘 잘랐는데 아니에요? 자, 바깥에 이렇게 찍혀 있었지만 이 안에는 나노본이라고 하는 필터 머티리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나노본이에요. 혹은 방진 마스크에 들어가 있는 테크놀로지는 이 나노본 테크놀로지예요. 얼마나 더 가느다란 파이버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거를 막 뒤죽박죽 섞어야 그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먼지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나노본 테크놀로지예요. 그다음에 일렉트로스페릭 차징, 그 정전기 차징 테크놀로지인데 제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무거워 보이는 것, 큰 것이. 이거는 정전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파이버에. 왜 정전기 테크놀로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질 거예요. 카본 모딩, 아까 카본 만든다고 했죠. 카본 들어가 있는 광동 마스크 만들었죠. 카본은 여러분 미세 공급으로 인해서 미세 공급 사이로 가스나 베이퍼 분자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그럼 카본을 힘이 들었군요. 그래요. 카본을 여러분들 보신 것들은 좀 커다란 카본들을 봤을 거예요. 정수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방독 마스크에 있는 거 커다란 카본, 맥심 그래닛 커피만은 좀 알겠는데 제가 밑에 카본 테크놀로지가 있고 위에 카본 로딩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거는 방진인 줄 알았는데 안에서 냄새를 조금씩 막아주는 카본이 이런 필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가느다란 카본이. 잘 보이지 않죠? 실험실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썼던 그런 마스크인데 카본 모델 테크놀로지는 거의 없어요. 딴 데는. 다른 데는 아예 파이버로 만들어요. 카본 파이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듈로 그냥 쓰기도 하는데 그래듈로 쓰는 건 통에만 넣지 이런 데다 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테크놀로지고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표면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카본 테크놀로지는 그 카본 자체의 구조 때문에 물리적인 흡착을 하죠. 그래서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나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같은 것들은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요. 물리적인 흡착에 의해서. 그러나 에스디 가스라든가 포름알데하이드라든가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특별한 화학적인 흡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트리트먼트가 필요해요. 그런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머티리얼 사이언스는 여러분 똑같은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여기 플라스틱 ABS인가 본데 PP인가요?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걸로 마스크를 썼어요. 그거랑 여기 폴리유레탄 계열에 있는 거를 합쳐가지고 합성수지를 만들어 썼어요.
실리콘 베이스로 아주 실리콘은 잘 알죠? 물렁물렁하잖아요. 우리 그 성형 수술할 때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된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조합을 해서 우리한테 엘러지도 없고 밀착도 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머티리얼 사이언스입니다. 이거에 대한 날리지가 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국내 수준의 당면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걸 개발할 때 겉모양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몰딩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요, 우리. 몰딩까지는 되는데 머티리얼을 정말 소프트하면서 견고하고 좋게 만들어내는 데는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겉모양은 똑같은데 자꾸 크랙이 가고 나쁘고 그래요. 근데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제가 우리 국산화를 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테크놀로지를 크게 레스퍼레이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대충은 다 어디서 들은 것들일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같이 힘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케미컬을 했어야 되고, 누구는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구는 피직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금씩 다르죠. 어떤 폴리머 사이언스, 폴리머도 있고. 자, 레스퍼레이트 필터. 레스퍼레이트 필터는 원래는 기계적으로만 잡아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말을 빨리 해줘야겠죠? 원래 말이 굉장히 빠른데, 여러분들 위해서 절제하고 있었거든요. 미케니컬 필터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생긴 모양을 갖고 잡는 거예요. 저번에 예전에 닭털 가지고 잡았거나, 성면이라든가, 양털 뽑아가지고, 그걸로 양털 뽑아서 이렇게 꾹꾹꾹 눌러요. 그거를 필터의 역할을 했어요.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마스크들이에요. 왜냐하면 생화학 무기들은, 그러니까 화학 무기 말고 생무기 있죠. 생물학 무기들은 여러분 탄저균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서 쓴 마스크가 있다면 그 방독면을 샀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탄저균이 나온다니까 방독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방독면은 탄저균을 막는 것이 10%쯤 될까요? 이게 탄저균을 막는 게 99%였어요. 균이라고 하는 거는 방진으로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인 무기는 바로 이런 방진을 가지고 막았다고요. 과거에 세계대전 때도. 요즘에 돌아다니는 그런 균들 있죠? 테러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균을 막는 거는 방진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뉴스에서도 잘못 보도하고 국민들이 다 혼란에 빠졌죠. 과거에 썼던 것이 바로 이 양털이고, 글라스 파이버는 유리섬유라고 하는 것인데, 섬유예요, 말 그대로 유리섬유. 이런 것들을 쓰고, 얼트라지드 폴리머, 폴리머로 만든 필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역시 폴리머예요. 근데 차지드 폴리머죠. 차지는 이용한 것, 즉, 정전기를 갖고 있어서 정전기가 막 잡아당기게 하는 그런 필터들은 바로 레지놀이라든가 일렉트릭 차지드 폴리머 이런 것들인데, 레지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양털을 뽑아가지고 필터를 떡이 되게 해서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거 양털만 이렇게 떡된 거예요. 이게 떡된 건데 레진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차징이 된 플라스틱을 여기에 가루를 막 뿌리는 거예요. 막 털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냥 뿌린 거예요. 차징이 된 거를. 그래서 먼지가 이 우리 양털이 먼지를 잡아당기지는 못하더라도 이 폴리머들이 먼지를 잡아당기게 좀 하는 게 레지놀이에요. 그리고 차지드 폴리머는 이런 것들이 바로 폴리머 자체에다가 차징을 시킨 거예요. 이게 차지드 폴리머예요. 레지놀은 한물 가서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일본에서 조금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중국 쪽 거의 다 이쪽으로 가서 테크놀로지사 나누분의 일렉트로스테리티예요. 소리가 이거 좀 쉬어야죠. 자, 분진 포지건이 다르죠? 필트레이션 티어리. 4가지 알죠? 기본적인 거. 뭐뭐 있죠? 응? 왜 모르시죠? 우리 선물을 내가
그 설선수범에서 보여주거나 그 용기를 내서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한다는 깜빡하고 안 가져왔거든요. 아까 저분 제 마음에 들어서 하나 딱 드리고 싶었는데. 자, 불진포지 효율은 자, 먼지가 지나가면서 이게 파이버예요. 먼지가 여기서부터 기류를 따라서 지나가다가 자체의 무게 때문에 그래비티, G가 그래비티예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이죠? 괜찮아요. 안 보여요. 자, 무게 때문에 흐름을 따라가다가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침강에 의해서 잡히고 두 번째로는 인터셉션이에요. 가다가 걸리는 거예요. 중간에 틱 꼬리는 걸 치든 머리가 그렇게 닿건 파이버 같은 경우는 다 덧치겠죠. 인터셉션은 간섭을 하는 뜻이잖아요. 걸려서 잡혀요.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금 그 입장에서 작은 것들이 잡히죠. 마이크론의 개념은 있을 거예요. 자, 인터셉션 예를 보여주는데 이게 원래 소리가 막 나는데 이 스피커가 안 나오네요. 디디디디디 하고 나는데. 세 번째는 임팍션인데 이너셜 때문에 뭐죠? 이너셜. 간성 때문에 가다가 휙 하고 그냥 임팍. 영국에서는 임팍션, 미국에서는 임팩션. 임팩션에 의해서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고, 디퓨전은 마구잡이로 움직이다가 무잡이로 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필터 세어리예요. 필트레이션 세어리. 마지막에 했던 것이, 자, 디퓨전은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것도 그 소리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가지가 바로 필트레이션 세어리인데 더 하나 들어가는 것이 일렉트로스태틱이에요. 지금 이거 가지고 네 가지 가지고 필트레이션 세어리를 얘기를 하면 그 60년대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7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이미 일렉트로스태틱 차싱에 의한 일렉트로스태틱에 의한 필트레이션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옛날 교과서 보면 네 가지만 나올 거예요. 자, 아직도 지금 나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터는 그물이나 채가 아니에요. 이렇게 잡는 거는, 이거는 서피스 필터, 표면에만 잡혀요.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꽉 막으면 더 이상 잡히지 않겠죠? 이 공속을 다 메꿔버리면. 저거는 필터가 아니고, 필터라고 하는 거는 나누분 필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무작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전혀 없어요. 파이버들이 이렇게 길게 뽑아진 것들이 옆에서 레진을 이렇게 후퍼에다가 집어넣고 뜨거운 열을 가해서 돌아가면서 슉 뿌려요. 아주 뜨거운 공기를 노즐을 사이로 이렇게 뿌리면 이 레진, PP나 PE 레진들이 슉 나가면서 막 난류가 형성될 때 이렇게 나누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글라스 파이버 혹시 보셨어요? 글라스 파이버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페이퍼만을 구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누분의 특징은 그 먼지가 위에만 잡히는 것이 아니고 속에 깊숙이 잡혀요. 그래서 이게 필터, 여기가 우리 사람 코고 여기가 바깥이면 필터 위에가 쌓이고 그다음 중간에 쌓이고 속에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덱스 모딩, 덱스 필터에서 이게 바로 나누분의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이유예요. 이 깊숙이 다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용접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를 직접 가져와서 보면 1시간 썼던 건 바깥에만 누리끼리예요. 아연 옥사이드가 누리끼리하거든요. 2시간 쓴 건 조금 더 속으로 들어가요. 하루를 쓴 건 속에 막 포이는 데까지 누리끼리 할게요. 점점 들어갈 거예요. 얘를 보면은 30분인데 쉬고 할까요? 제가 쉬지 말까요? 40분에 할게요. 졸음을 다 깨고 오세요. 쉬고 한 40분 기다려 시작합시다. 우리나라에서 현대 자동차라는 울산에 있는 공장을 가면 점심시간에 짬밥을 먹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삼겹살이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그
먼지를 마셨을 때 삼겹살하고 소주를 먹으면 깨끗하게 쭉 내려간다고 알고 있어요. 먼지는 코로 마시고 삼겹살하고 소주는 입으로 식도로 넘어가요. 전혀 다른 기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쏴하니까 그 기분 아시죠, 여러분들? 쏴하니까 깨끗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가 유기용지 마시고 먼지 마신 다음에 삼겹살하고 소주 먹어요. 그럼 간도 나빠지고, 소주 먹으면 또 소주만 먹나요? 담배도 피죠? 폐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야, 이게 내가 먼지랑 유기용제를 마셔서 간하고 폐가 나빠진 건지 술하고 담배 때문에 나빠진 건지를 몰라요. 그게 잘못된 생각들인데 기분 때문에 그냥 마신대요. 그냥 되게 깨끗해지는 것 같으니까. 저거는 브라질이라는 나라인데 브라질이 굉장히 덥고 습한 나라예요. 그 남미의 해변가에 있는데 어떤 잘못된 개념이 있냐면 공장에서 밥을 먹을 때 항상 우유가 왜 우리 물 이렇게 받아 먹잖아요. 정수기에서 그렇지 우유를 받아 먹는데요. 우유를 먹으면 깨끗하게 폐도 깨끗하게 되고 정력도 세지고 그래서 저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무조건 우유만 들이다 먹는데요. 잘못된 개념들을 브라질 정부에서 바꿔주려고 만들었던 그런 교육 자료예요. 얘는. 그냥 보여드렸고 제가 이놈의 마스크를 처음에 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자꾸 키득거리고 교실에 다 나눠주면 이거를 한 시간 내내 맞추고 그래서 민방에서 어렸을 때 민방에서 그것도 앞에 있는 사람들 시커먼 남자들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이제는 의식 수준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고 최고의 테크놀로지로 만들어낸 마스크라는 거를 다들 스스로 느껴요. 몸이 느끼니까. 근로자분들은 프로예요. 프로라서 조금만 달라지면 아 이거의 재질이 조금 바뀐 것 같다. 필터가 여기가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정확하게 알아요. 체크를 해보면 딱 맞아요. 그것처럼 모두가 각각의 분야에서 프로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런 야사시한 게 아니고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전히 목소리 다 들리죠? 예. 자, 얘는 먼지가 잡혀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마이크로파이버에 잡혀있는데 보면은 얘가 조그마한 먼지인데 여기를 그냥 뭉쳐있어요. 저거는 정전기가 먼지를 잡고 또 이 먼지가 또 잡고 정전기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잡는 거예요. 잡아내서. 그래서 눈덩이처럼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만 속속이 깊숙이 들어가서 허집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나노분에서 잡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쌤으로 찍은 거거든요. 쌤이 뭐냐고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이름이 다 찍혀 있었는데 이름 제가 다 뺐어요, 그냥. 90호의 테크놀로지 중에서 키는 누가 더 파인 파이버를 만드느냐예요. 파인 파이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표면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대충 이 표면적은 굉장히 적겠구나. 지금 20몇 마이크론이거든요. 이 경우에 이거는 2마이크론 정도 돼요. 이랬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건 표면적의 의미는 컴퍼센트예요. 먼지를 몇 미리그램까지 잡아주는지. 이것이 흔히 볼 수 있는 마스크들, 먼지 마스크. 나누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먼지 마스크들. 우리가 가장 타겟으로 잡는 놈들은 0.3마이크론이에요. 얘네들은 MPPS라고 불러요. 0.3마이크론은 매직 넘버라고 하거든요. 신비의 숫자예요. 왜냐? 이거보다 큰 애들도 잘 잡혀요. 여기 입자 사이즈고 여기는 효율이에요. 1이 100%, 개수로 하면 1.0이고 퍼센트수는 100%예요. 입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은 더 높아져요. 즉 잘 잡히더라.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안 잡혀야 되는데 작아져도 더 잘 잡혀요. 그러나 잘 안 잡히는 거 Most Penetrating Particle Size MPPS라고 불려요. MPPS는 0.3마이크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0.3마이크론을
되어 있어요. 최악의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인더스트리얼 세이프티나 헬스 쪽에서 테스트하는 조건은 최악의 조건이에요. 최악의 조건에서 만족했을 때만 뭐든지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0.3 마이크론은 그럼 걔네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정전기예요. 0.3은 어떻게 해서든 안 잡힌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뒤꺼서 얘기를 했던 게 확산에 의해서 잡히고, 또 인터셉션 간섭에 의해서 잡히고, 충돌에 의해서 잡히는데, 더 큰 놈들은 5마이크론 이상의 것들은 세그멘테이션, 중력에 의해서 잡혀요. 얘네들 0.3마이크론은 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올칸이 정전기로 잡아 당기자 라고 해서 정전 일렉트로스테릭 테크놀로지가 생긴 거죠. 여기 떠다니고 있는 먼지들도 정전기가 있어요. 제 옷에도 정전기가 있어요. 특히 마찰을 시키면서 더 정전기가 생기겠죠? 머리카락이 머리가 붙겠죠?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정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파이버에다가 굉장히 그 정전기를 많이 입혀준 거예요. 활성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주변에 지나가는 먼지를 그냥 저절로 잡아 당기게. 그래서 이 파이버가 잡는 게 아니고 정전기 필드가 잡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테크놀로지예요. 여전히 이게 파이버라고 보냐면 공기가 옆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정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원래 2만 볼트가 넘게 걸려있는 거거든요. 2만 볼트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220볼트에서 원래 감전돼가지고 꼬맹이 죽었잖아요. 머리 감다가. 머리 감도 젖었는데, 드라이기로 하다가 죽었죠. 자, 이렇게 정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나가는 먼지가 이 안에 들어오면 슉 하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전기 테크놀로지예요. 방진 마스크는 대부분이 다 있어요. 이게 5번째에 해당하는 필트레이션 띠오리예요. 역시 그림을 보여줘도 갑자기 빨려 들어가요. 자, 아까 이렇게 파였던 것이 톡스가 0.3 마이크론, 여기 로그가 스테이거든요. 0.3 마이크론 해당한 것이 차지를 시켰더니, 필터를 차지시켰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효율이. 그래서 이게 5번째에 해당하고 거의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큰 차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효율은 점점 올라져 가는 거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공학 출신들이에요. 뭐 토목공학 한 사람, 화공한 사람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기술을 개발을 하거든요. 자, 일렉트로스틱 차징한 것이 아직은 차징을 안 된 상태예요. 필터도 이렇게 뭐죠 이거? 쫀디기 아세요 여러분? 쫀디기 아세요? 같은 세대래요. 요즘에는 쫀디기 못 보겠는데. 여기 쫀디기 처음 생긴 건데 저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갑자기 떠오르네요. 자, 아까 레진을 말씀드렸죠? 그 양털에다가 레진, 차징을 시킨 레진을 막 떨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레진을 막 떨군 것들이에요. 아까 그 폴리머는, 이건 폴리머인데 폴리머는 전혀 안 나죠? 이 자체에 그냥 정전기만 심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카본 로딩 테크놀로지라고 했는데 이 필터에 아까 같은 그런 나노분에다가 카본들을 막 떨궈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구멍들, 가스들이 들어가는 구멍들이에요. 이거를 묶어놓는 형태도 자 이렇게 포획을 하는 경우도 그가 뭐죠? 트랩. 이렇게 영어로는 트랩이라고 하고 트랩이라고 하고 이거 캡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석판에 떨어진 놈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테크놀로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카본 테크놀로지예요. 카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수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은 머티리얼인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자생할 수가 없고 번식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많이 개발되진 않았고 현재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는 야자수 껍질로 이용해요. 그래서 그걸로 활성화를 시켜서 요거를 방독의 용도로 쓰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 쓰든지 거의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주 분전하게 낮은 놈들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요. 그리고 케미컬들이 그 운동이 다른 에시드나 엠모니아, 메틸람 이런 쪽들은 물리적인 소차
그래서 보여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죠. 암모니아를 잡기 위해서 화학 처리하는 것들, 탄산가스를 잡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들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럼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왜 이노베이트 하느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꼭 뒷북치는 사람들 있죠? 남들 다 하는데 뒤에 와가지고 야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라크 전쟁 났더래. 뒷북치는 사람들. 우리가 다 팔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점심을 먹다가 교보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보생명의 CF를 봤어요. 봤더니 교보 CF가 뭐였더라? 할만큼 맞아요. 근데 가장 싼 가격으로 보험을 들어드립니다. 라는 개념이죠. 다른 때 다 했는데 뒤늦게 꼭 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들면 더 싸게 해드립니다. 이게 좀 뒤늦게 가는 데가 교보더라고요. 보니까 카드도 마찬가지고 교보에서 만든 카드도. 근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는 거를 빨리 무기화시키는 거예요. 남들 다 아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 보면 이미 뒷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한번 리더가 되면, 그러니까 리더는 여러 무리 속의 리더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리더예요. 리더가 되면 그걸 그대로 하세요. 나는 계속 리더예요. 한 번 1등하면 굉장히 쉬워요. 1등하기가. 2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Enjoy the ride. 계속 가라는 얘기예요. 자, be the second dog in the dog race. 사람인데, 영어로 써가지고 보세요. 일단 경주를 하면 1등이 꼬리를 딱 했을 때 그 장면은 더 이상 새롭게 변하지 않아요. 그 장면 하나만 딱 커트돼요. 커트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꼬리를 한 그 개다. 하필 또 개를 냈었을까? Sand kick in your face. 이거 뒷발질에 모래만 끼워줄 뿐이에요. 두 번째 개는 앞에 개가 뒷발질하는 그 모래만 맞을 뿐이에요. 1등만 있을 뿐이에요. 쓰이는 그 장면은. 그래서 항상 리더십, 항상 리더가 되라는 얘기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길거리에 세일즈맨이 있었어요.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잘 안 되네. 휘파람이에요. 입으로 못 내지 않는 휘파람. 뭐죠? 휘파람이라고 그러나요? 부르는 거 휘파람이라고 그래요? 호루라기. 이진성이가 아니고 어쨌든 호루라기예요. 이 사람은 그 호루라기 하나를 가지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길거리에다가 이 판을 걸었죠. 어떤 판을 걸었냐? 뭘 갖고? 나무떼기 하나 하고, 거니색, 이거 뭐죠? 마대자루 같은 거 하나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길거리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뭘 팔려고 했나? 그 사람은 일단 군중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을 했어요. 기쁨조를 한 거죠. 호루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뭘 가르쳤는지 잘 몰라요, 아직. 그리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unarticulated라는 거는 구체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않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막연하게 내가 뭘 원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하는 거를 만들어준 거죠. 당신은 이걸 원한다라고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을 했대요. 무슨 영업을 했을까요? 영업을 했는데 사람들은 전혀 고객들 길거리 가던 행인들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돈을 주고 정당한 가격으로 돈 주고 샀다고 느끼고 돌아간 거예요. 뭘 샀는지 한번 그 세일즈맨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한 고양이는 아니에요. 평범한 고양이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점점 더 리얼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정말 현실화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고양이가 되고 있었어요. 그 캣은 그 캣. 고양이는 갑자기 미우 야옹야옹 하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양이는 또 부르릉 부르릉 하고 부르륵 부르륵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부르륵 부르기 시작했어요. 별소리 다 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를 잘 보여줬고 고양이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보여준 거예요. 모든 소리도 다 보여준 거예요. 뭘로? 호루라기로요. 호루라기와 제스처로 보내겠죠. 그리고 영업을 성공시킨 거예요. 자, 프로세스예요. Put the cat away in his gunset. 여기다가 막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 포대감에다가 고양이를 막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고양이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랬는데 뭐죠? 이렇게 지나가던 행인들은 발견했어요. 고양이가 그 발톱도 갖고 있고 막 핥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포대감에 넣으려고 하니까 발톱을 세우고 막 핥히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세일즈맨은 드디어 그 캣을 압도해가지고 막 쑤셔 넣었어요. 클럽이 두들겨 패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마대자루에. 그래서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그냥 샀어요. 근데 그냥 나는 고양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단지 그 0.2불이면은 20센트 20원이라고 200원이에요. 2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2,400원이나 주고 샀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가 샀대요. 자, 이거는 또 다른 하나 이야기인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난 이제 리오데자네이루 이렇게 어렵네요. 리오라고 하죠 그냥 우리. 리오에 갔어요. 거기에 조카 딸이 살고 있었는데 애가 셋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고양이랑 얘기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 고양이를 저녁 먹는 데 데리고 나갔죠. 그랬더니 주차 관리원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 관리원은 고양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 주차 관리원이 데리고 있는 고양이를 쳤어요. 세상에. 얼마나 슬플까요? 주차 관리원. 그랬을 때 우리 내 조카딸들이 막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막 흐를 때까지 막 꺽꺽꺽꺽거리고 막 웃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왠지? 계속 상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놓고 차를 이렇게 햇을 차 안에다 놓고 밥 먹으러 호텔 안에 들어갔죠. 벨리 파킹, 벨리 시원지 알죠? 딴 사람이 이렇게 파킹해주는 거. 벨리 파킹을 맡겨놓고 호텔 안에 들어갔어요. 다음날 고양이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왜냐? 주차 관리원이 복수했을까봐. 근데 나중에 깨달았죠. 그는 짝을 찾아서 그날 밤 암컷이면 수컷을 찾아서 어디론가 갔을 거라고. 자, 그 사람이 했던 방법. 사람이 풀어 모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entertain, educate 에서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길거리에 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재밌게 해주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들어요. 그러다가 생일을 하나 갖고 있던 걸 팔았어요. 고양이 한 마리를. 그것도 사람들이 이 정도면 난 이불이면 안 아까워. 이불까지 파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필요 없어요. 레슨, 상상. 자,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호루라기를 하나 샀어요. 어떻게 호루라기를 해가지고 양양 내는 소리, 그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쑤셔 넣는 거, 이런 제스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쿨하게 가져가서 자기 조카 딸한테 굉장히 즐겁게 해준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그 상상력이 이렇게 말 한마디를 가지고 굉장히 뻥 튀겨져서 사람들에게 커다란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복 가지고. 자, 우리의 테크놀로지는 뭐예요? 포르락이에요. 우리의 테크놀로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테크놀로지들은 제 건 아니에요. 쓰는 테크놀로지였지만 나누는 테크놀로지, 일렉트로스테틱, 카본 로딩, 카본이었어요. 이런 테크놀로지들이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것이 과연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더 구체화되도록. 이것들은 제가 우리의 뭐 다른 테크놀로지들인데 너무 좀 디테일해서 뭐라? 어떻게 하는 건가? 가 좀 느린가 봐요. 자, 이런 것들이 뭐 테크놀로지들인데 모두 다 용어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손기 마스크에 해당하는 것들, 방수방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면 그 테크놀로지가 너무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짐을 뭐 너무 많이 실으면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 코어 테크놀로지, 코어 컴퓨터스라고 정말 코어가 되는 걸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장을 알고 빈틈이 보고 남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를 잡고 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싣고 가야죠. 자, 또 하나의 그 석세스 팩터 테크놀로지 있었고요. 처음에 윤리, 컬처,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였어요. 다음에는 트레이닝 패키지, 어떤 밸류 에디드 서비스예요. 이거는 하나의 사고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서 사고의 전환인데 마스크를 팔았어요. 여러분 그 탄소균이나 먼지가 나오는 데는 방진 마스크를 쓰십시오. 가스가 나오는 데는 방독 마스크를 쓰십시오. 다 나눠줬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3M이 내걸고 있는 교육이기도 하고 전 세계 유치기계국에서 다 하고 있고 브라질에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에요.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예민데 3이라고 써있어요. 호흡기 위에 있냐고 뭐가 있냐, 뭐 직업병이나 인체에 미친 영향 뭐냐,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착용하고 관련된다라는 내용을 교육을 시켜줘요.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오늘 생략을 할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 찾아가야지. 비디오 테이프, 프랙티스, 실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습하면 할 거예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을 한 명 뽑아가지고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여러분이 있는 곳에 유해물질 뭐가 있습니다 라고 교육을 해주는 첫 번째 단계에 하나만 제가 픽업을 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세컨드 스텝이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근로자는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right to know예요. 네 번째는 그러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착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착용하는지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를 처음에 이제 우리 현장에 오는 그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보면은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백발백중 뜨거운 피를 가진 젊으신 분들 가슴에 대요. 하나 더 필요한데요. 전 누나였거든요. 누나 하나 더 필요한데요. 두 개로 이렇게 돼요. 혹은 거꾸로 되기도 하고 옆으로 쓰기도 하고. 귀에 거는 거는 마스크가 아니에요. 그거는 감기용 마스크인데 이거를 처음에 나눠주면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육으로. 실습을 하는 거죠. 이게 4단계예요. 자기 깎아머리 그 방위같이 생기신 저기 머리가 노란 분 있죠? 맥주를 많이 드시나봐요. 잠깐 나와보세요. 하필이면 나오기 어려운 죄송해요.
여기 뭐죠? 쌤들 당연히 묻죠. 쑥스러운 잘못 쓸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요. 잘 쓰는데요. 혼자만 지금 주물주물 하시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아무도 몰라요. 인사 제대로 쓰시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애들 모르겠어요? 이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산업체의 현실이에요. 나눠주고 끝이에요. 선배들이 잘못 쓰고 있으면 그대로 선배상을 따라서 잘못 쓰고.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분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친구들을 보고 이런 건 남자들 참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손까지 만져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왼손에다가 보였죠? 턱에 보이듯이 넣게 되고, 그렇죠? 밑줄, 머리 위로 올리고, 45도 각도로 올렸어요. 원래 마스크 쓸 때는 안경을 벗고 쓰는 게 아니라, 됐어요? 자, 밑에 줄 나서 그리고 돌려요. 자, 자기 코를 눌러요. 코가 낮으면 낮게, 높으면 높게 자기 코를 알루미늄이 있죠? 두 손으로 눌러요. 그 다음에 맞고 두 손으로 막고 됐어요. 자, 이쪽으로. 저하고 다른 게 뭐죠? 손이 밑으로 나왔대요. 이거 위로 올려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뒷판이 낙tam하기 때문에 조금만 쓰면 줄줄줄 내려와요. 그래서 뒷판이라고 지금 뭐라 그래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한번 제대로 썼는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숨을 쉬세요. 자, 맛이 납니까? 입을 쩍쩍거리면서 맛이 나. 입을 다시 쩍쩍거리면서. 만약에 잘못 썼다 그러면 세면 이렇게 칵칵칵칵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교육이에요. 됐어요. 수고했어요. 아스카라 가져가세요. 수고했으면 힘들게 받아요. 아직 군대 안 갔죠? 자, 이제 우리 갈 길 멀지 않았어요. 이렇게 착용하는 방법 네 번째 단계를 교육을 해주는 밸류 에디드 서비스예요. 이랬을 때 우리 근로자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제대로 알려줬는데. 그리고 믿음을 가겠죠. 믿음을 주겠죠. 지금 한 게 제가 원래 요거를 뒤집어 쓰고 하는 건데 친구분들이 더 웃을까봐 또 저거 뒤집어 쓰면 농도가 엄청 높아져요.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2시간 내내야 돼. 입찰검사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나라에도 법이 생겼는데 여기서 합격을 하지 못하면 현장 근로자로서 일을 못해요. 마스크 안 쓰는 부서로 옮겨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미국은 의무사항이고 우리나라는 권장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험이 될 거예요. 작년에 법을 만들었거든요. 자, 우리를 위너로 만들 수 있는 거 뭐가 될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4가지 말씀드렸어요. ethics, culture, technology, 그리고 realistic technology, 마지막 value added.
가치를 더 추가시켜주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건 우리의 이노베이티브 아이디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 차트예요. 한번 생각 잘 해보시고 뭐라는 거 원하십니까? 아니 자꾸 뜨냐고요.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어요. 술을 치면서 아예 강의를 강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사실은 좀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 수준이 꽤 높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실 좀 높게 좀 많은 걸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 스킵을 한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석사과정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듣고 생각을 나름대로 하겠지만 학사과정인 경우에는 자기의 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과연 왜 살고 화학공학과에 일단 접어들었는데 사실 학교 들어올 때 내가 화학공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나요? 내 점수 갖고 갈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 공대 중에서 여기가 괜찮겠지라고 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의 가장 커다란 스트렝스가 뭔지를 파악한 뒤에 비전을 세우세요. 비전을 세우고 찾는 곳에 길이 있거든요. 찾으려면 그 전에 준비를 많이 해주세요. 영어도 많이 해주시고요. 영어 안 되면 어디 가도 잘 붙일 데 없어요. 영어 많이 하시고 글쎄요. 케미컬 엔지니어링 쪽에는 그 자격증 시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어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말빨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고 시험도 중요하고 자격증이 조금이라면 또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기업체에서 제가 밑에 우리 후배 사원을 뽑을 때에도 영어와 자격증은 그 사람의 기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실성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이니까 비전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많이 해주시기를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너무 질문을 안 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연사님께서. 전문적인 것보다는 그냥 지역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차원의 질문도 있겠는데 하다못해 지금 요새 지하철에도 로또 광고 옆편에는 불났을 때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 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뉴스에서조차도 잘못 보도되고 있다고 무조건 K1 방송국만 그 방송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참 잘못된 정보잖아요.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로 알리려는 노력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나중에 편집할 때 삭제해주세요. 정부하고 군은 아직도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서 다른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아직은. 군부대,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만 거의 다 갔다네요. 상사때는 장갑을 쓰고 가스실 들어가보세요. 물론 벗으라고는 하지만 그거 쓰고 들어가 보세요. 벗기 바로 직전에 쓰고 있을 때 과연 이게 보호가 되는가. 조금 보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환상일 뿐이지 사실 다 들어가요. 제가 영문훈련 갔잖아요. 육군본부에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라크 전에 지금 막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사서 쓰고 있는 일반 방송명 거의 다 들어가요. 아까 제가 뿌린 거 있죠? 이거는 먼지보다도 훨씬
그거를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왜냐, 국가적인 홍보예요. 이게 얘기를 해도 잘리고, 저희 뉴스에도 그 인터뷰할 때 얘기했지만 다 잘리고,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아픈 얘기지만. 기업의 윤리감은 좀 상실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냐면, 특히 국방부하고 이런 거 보세요. 국방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는 채널이 사실은 다 단절되어 있고 그것을 대신 이제 다른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말고도 연구소에 있는 사람, 기업체에 있는 사람, 내지는 정보기관에, 정부 산하 연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기준제정위원회라고 있어요. 법규적인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만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수성 중에 하나는 법을 만들어서 오케이, 우리 이 법을 만들었다, 지키기로 하자고 다 지켜요. 미국 사람들, 우리 스님 미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본사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횡단보도에 빨간불 켜져 있다고 해서 안 지나가고 파란불 켜져 있다고 해서 지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란불 켜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안전벨트 쫙쫙 하고. 법을 만들면 우리 국민성은 정확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법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기준제정위원회에서 지금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자꾸 압력이 들어오죠. 군부대 쪽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나라 조직 자체가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준 자체가 그 대통령이 있고 밑에 부처가 각각 달라요. 국방부가 다르고 노동부가 다르고 환경부가 다르고 완전히 개별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의 법으로 같이 묶어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과 같은 얘기들은 굉장히 스페시픽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좁은 얘기라고. 그래서 하나로 묶는 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하고 미국 법하고의 큰 차이인데, 미국 법은 코드 오브 페더럴 레지스터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이 안에 다 모든 부서가 이렇게 공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준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같은 걸 만들어내자면 자꾸 걸려요. 법률제정위원회에서 기준제정위원회 한참 위에 법률제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걸리게 돼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들이 이런 점들이에요. 네, 법적인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런 질문 안 하죠? 그냥 이대로 가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움직여가지고 개선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말을 안 하거든요. 침묵이 길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남들이 비웃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는 마음껏 얘기해요.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요. 존경합니다, 정말. 그런 질문할 사람 거의 없어요. 네, 한 명. 저는 군생활을 화학지원대에서 가스추정 조교로 K1 방송국에 나름대로 그 긍지와 자부심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요. 저희도 이제 실습 조교니까 들어갈 때 제대로 된 제품들은 저희들이 하고 들어가고 문제가 있는 제품들은 이제 훈련생들은 치우고 들어가고 제대로 된 제품의 경우에는 시력 가스는 물론이고 아까 탄저균도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균인데 탄저균 같은 경우에 대인 간의 그 전염은 안 될 뿐이지 그게 호흡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접촉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 마스크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K1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화학 활성탄도 다 들어있고 물리적 혈터도 있고 화학부스도 다 돼 있어가지고 똑같은 기능이 아까랑 똑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거는 10%밖에 안 되고 아까 이거는 탄저균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는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학교라서 알아야 될 건 아니고 국민이 우리 상식선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해한 인자들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분진, 미스트, 흉, 가스, 증기. 얘네들은 우리가 마이크론이라는 단위 혹은 나노라고 하는 단위들로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입자성 물질이에요. 얘네들은 방지들을 막아요. 입자니까요. 그렇죠? 가스하고 증기들은 옷을 뒤집어 쓰고 튀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쓰러졌어요. 울산석유화학단지, 여천석유화학단지에서 가스만 나오죠. 옷을 뒤집어 쓰고 뛰는 사람은 이 앞에서 떨어지고 방독 마스크를 쓰고 뛰는 사람인데 다른 가스 정화통을 쓰고 뛰는 사람은 저 앞에 가서 쓰러져요. 정확한 거 쓰고 뛰는 사람은 끝까지 가고. 실제로 많이 있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방독 마스크를 잡아요. 그런데 탄저균이라고 하는 거는 박테리아고 또 뭐라 그러죠? 포자, 스포가 포자죠. 포자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얘는 단독적으로 박테리아가 떠다니는 게 아니고 매개체를 가지고 떠다녀요. 그래서 5마이크론 정도, 5마이크론에서 10마이크론 정도 돼요. 입자가. 탄저균은. 그래서 이거는 방진을 써야 하는데 만약 방독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방독에는 개미굴이 그 활성탄에 이렇게 가지쳐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탄저균이 들어와요. 가스들은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렇죠? 속에서부터 자리 잡을 거예요. 개미굴처럼 들어가서. 근데 탄저균 사이즈면은 여기를 이만큼 넣어요.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성탄들이 아까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활성탄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면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죠.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으면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은 숨을 쉬어요. 그럴 때 공기는 틈을 삐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탄저균은 이 삐집고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입구가 다 막아버려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스도 못 잡고 먼지도 못 잡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 상식선으로는 야 가스 잡는데 먼지를 못 잡고 생물학을 못 잡을 생물인자를 못 잡으려고 하지만 테스트를 해보면 방독 마스크로 테스트하면 10%, 9%, 8%를 되는 그거는 기전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물리적인 기전하고 이런 흡착하는 기전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서 머리 아픈데 설사하고 오는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먼지가 나왔을 때, 가스가 나왔을 때 방지비를 못 잡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1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방진하고 그 물리적 필수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방진의 원리가 5가지인데 물리적인 원리가 4가지고요. 아까 침강, 간섭, 디퓨전, 인터셉, 인펙션 이렇게 4가지가 물리적인 방법이고 일렉트로스테릭은 말을 붙이기 나름인데 일렉트로스테릭 정전기역에서 잡는 거를 물리적으로 본다면 물리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정말 죄송한데 그 K1 방송에서 저도 화학 K1 방송에 컴퓨터를 보게 되면 그걸 쪼개보면 앞에 부분은 종이 제가 알기로 90%는 필터로 되어 있고 뒤에 부분은 활성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진방독 경력이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K1 방송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탄저균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탄저균을 직접 갖고 탄저균부터 나올까고 본다니까? 탄저균 갖고 직접 실험한 건 아니에요. 탄저균보다 약간 더 작은 거, 더 안 좋은 거죠. 더 작은 이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0.3마이크론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즉시 냄새를 맡더라고요. 즉시. 필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막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필터라고 해도 아까 그 서피스 로딩이라고 표면만 포집하는 것이 있고 나누분인 경우에도 그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느냐에 따라 수명이 다르겠죠. 수명도 다를 것이고 효율도 좀 다를 것이고 이제 특정 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3년만 다닐게요. 좀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또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저는 그냥 3M 프로덕트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개인적인 용도로 그 3M 마스크를 써봤는데,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안 쓰는 경우긴 하지만, 그러니까 언제 교체를 해야 되나 그런 인디케이터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마다 그걸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 저는 가장 최신 테크놀로지예요. 인디케이터. 모든 사람들이 방지 마스크 써는 수명이 다 됐으면 색깔이 덜했으면 좋겠다. 방독 마스크 써는 수명이 다 됐으면 삐삐삐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모두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ELSI라고 하는데 ESLI 또 예를 엔드 오고 난 틀린 거를 정확하게 찍죠. 엔드 오브 서비스 라이프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서비스 라이프는 사용 수명이에요. 사용 수명, 종료, 알림. 미국의 법규를 보면 ESLI 나오는데 ESLI를 이용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십시오. 단 없을 때에는 그 실험 데이터에 근거해서 교체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ESLI가 캐니스터나 정화통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하루 쓰고 버리잖아요. 혹은 몇 3일 쓰고 버리는데 이거를 달면 거의 30만 원이 되고 안 달면 4,000원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인 수준, 아까 얘기했어요. 리얼리스틱 테크놀로지가 진짜 테크놀로지라고. 아직까지는 아무도 이거를 아주 우리가 현실에서 쓸 수 있도록 이코노미컬하게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기업도 없어요. 3M도 만들어놨지만 가격을 밑으로 뚝 떨어져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지 못한 게 아직의 테크놀로지 수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분야예요. 색깔이 변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머큐리 같은 경우는 바로 변하게 보여주는데 오게닉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그 분자량이 많고 볼륨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서 인덱스로 보여줄 수 있는 걸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숙제예요. 제가 오늘 숙제와 시험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군요. 자, 이걸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받을까요? 말까요? 농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무슨 농사예요? 포도예요? 벼농사요? 벼농사의 경우에는 분진 마스크를 씁니다. 반지 마스크, 미스트 상태예요. 그게 가루 상태를 물로 녹여가지고 뿌리는 거잖아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게 뿌려질 당시에도 미스트지만 이게 유기처럼 이렇게 증발이 돼서 가스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스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이렇게 막 미스트로 나오죠. 얘는 미스트니까 방지 마스크 써요. 아까 적었어요.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솔벤트 냄새가 나는 농약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용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솔벤트 베이스예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처음에 뿌리면 이렇게 나오다가
공기 중에 붕뜨면서 증발이 돼요. 어떤 거 내가 준비할 때 어떤 거는 미스트로 들이마시고 어떤 거는 증기로 들이마셔요. 미스트는 방진으로 써야 되고 증기는 방독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합충원을 써요. 합충원을 쓰는 게 아까 제가 이거 가져왔었는데 이런 거를 많이 쓰고 번호사 같은 거는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농약의 성상에 따라서 달라요. 농약도 부족을 쓰거든요.